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 크게 유행을 했는데요. 물론 전 세계에서 다 유행을 했죠. 그 당시 상황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1919년도 12월 17일 기사 내용입니다. 용산은 종식되는 것 같더라. 용산은 어디죠? 이 당시 용산이 이제 서울 시내의 외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대문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 당시에 용산은 그 임진왜란 때 외국군이 주둔하듯이 일본 군대가 주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대에 퍼져갖고 그 일본 군대의 이제 그 때문에 우리나라 백성들까지 이제 전파가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발원지인 용산이 좀 그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그 경과를 좀 보면요. 우리나라 1919년도 들어와서 11월 말경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개성, 서울. 그랬다가 12월 11일 날 보면은 이제 용산에서 나타났다. 이 얘기는 용산 군부대에서 나타났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고요. 그랬다가 이제 뭐 원산, 군산 이렇게 퍼져요. 그리고 이제 경성, 용산 합쳐서 577명이 사망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용산에서 나타났지만 용산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날 기사가 나오네요. 용산, 지금의 용산입니다. 그 서울 용산. 용산의 악성 감기가 점차적으로 종식되더라. 물음표. 근데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종식되는 것 같다. 그렇다고 다 없어진 건 아니고, 뭐, 알 수는 없다. 어쨌든 그래도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용산에서의 스페인 독감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다. 환자가 날로 적어간다. 환자 수가 줄어들으니까 그 좋은 일이죠. 이거는. 반기할 일입니다. 자, 그 구체적으로 보면요. 아까 용산에서의 악성 감기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다. 그 환자가 날로 적어간다. 요새 용산에서의 유행성 감모는 스페인 독감은 보병, 이때 일본 군대를 말하거든요. 보병 두 개의 연대가 두 개였나 봐요. 근데 그 연대 두 개와 그 철도 학교, 그러니까 용산이 그 철도 학교가 있고 철도 병원이 있어서 철도 관련된 산업이 많이 이 당시 육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철도 학교 등에서의 병세는 점점 좀 줄어들었다. 그 전 신문에 보면은 이제 그 연대에서의 그 발병됐다는 얘기하고 환자가 철도 학교 학생들이 걸렸다. 그리고 철도병으로 몰렸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기사 연장입니다. 자, 도리어. 자, 이런 것도. 도리어는 붙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칸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이렇게 되면 정말 헷갈리거든요. 어쨌든 도리어 경성 시중에 용산은 줄어들었는데 경성 시내, 즉 사대문 안에는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왜? 거기는 이제 전파가 되고 확 퍼지는 때니까. 그래서 경성 시중에 퍼져서 장교 가족들, 그러니까 용산 군부대 안에 있지만 장교는 이제 그 별도 집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 안이 아니라 이제 다른 동네. 근데 그게 되게 사대문 안에 있었다고요. 경성 시내. 그러니까 출퇴근을 한 거야, 장교들은.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또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교 가족 중에 음습되어 들어오는 자가 많으면 이 얘기는 뭘 뜻할까요? 용산 군부대에서 시작이 돼서 그 장교 집, 또 그 이웃집에서 쫙쫙 번져나가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죠. 이제 그 전파가 이렇게 된 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4일에 보병제 78년대, 이제 연대가 두 개니까 78년대 신환자, 새로운 환자라는 얘기죠. 신환자. 지금도 신환이라고 해요. 병원에 가면은 신환, 그러니까 재진 환자, 신환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새로운 환자는 겨우 한 명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아주 나은 것이 이제 다 치료된 사람이 97명이며 현재 환자 수는
160명이다. 현재 환자는 160명이고 새로 더 늘지는 않았다. 그리고 완치자는 계속 나오더라. 그럼 좋은 조건이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종식되는 것 같다. 이렇게. 근데 요건 내용은 군대 내의 환자를 말합니다. 군대 내 환자들을 이제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이제 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아까도 말했는데 장교, 이거 장교 모자는 이제 그 독일군 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장교들은 일반 사병과 달라서 외출이 되고 집에 가서 자는 게 허락이 됐었습니다. 이 당시 전 세계 대부분 군대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군대도 마찬가지로 장교들은 이제 사택이 별도로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자도 달라요. 장교 모자와 또 사병 모자가 다르고요. 다 차별을 둡니다. 지금도 보면은 장교 식당, 사병 식당 구분을 하죠. 복장도 다르고 뭐 다 다릅니다. 옛날도 그랬어요. 더 심했죠, 옛날에는. 또 보병제 79연대, 이제 연대가 두 개니까 79연대에서의 신환자, 새로운 환자는 9명이고, 아까는 1명이고 여기는 9명이래. 근데 보통 보면은 새로운 환자가 많은 경우를 앞에 쓸 것 같은데, 이것도 뒤에다 썼어요. 어쨌든 9명이면 아주 나은 자가 156명인 바, 현재 환자는 119명이라. 어쨌든 새로운 환자가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병세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줄어들어 가고 폐렴을 병발해. 이것도 점세하야 가고 이어붙이고 요것도 띄었으면 참 편한데 점세하야 가고 폐렴. 그럼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제 어디서 끊어야 될지. 어쨌든 폐렴을 병발이라는 거는 이제 합병증으로도 새로 같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감에 걸렸다가 폐렴으로 나타나면은 되게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폐렴으로 병발해서 일시 염려돼. 이런 거 걱정되거든. 잠깐 사망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던 중 이런 기사 내용이 나옵니다. 증가하는 것도 더 늘어나는 것도 그 외의 경과가 더 양호하죠. 이런 사람도 더 늘어나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폐렴에 걸려서 더 심해진 경우가 늘어나지 않더라. 거기서 끝났더라. 그러면 좋은 조건이죠. 아주 위험한 지경을 벗어났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아진 거죠. 더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번 감모는 폭발적으로 유행을 해서 일시의 환자가 발생하여서는 전염력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자, 지금도 우한폐렴, 즉 코로나 19라고 하죠, 지금은. 어쨌든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감염력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당시도 똑같아요. 같아요. H1N1 바이러스가 같은 종류의 변형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엄청나게 전파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퍼진 거예요. 그리고 폐렴으로 전이돼서 사망하는 수가 많았고요. 어쨌든 했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병원에서, 군대 내에서는 이제 감소가 됐어요. 그거를 이제 의미했다. 왜냐면 집중적으로 치료했을 테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작년에 비하면 아주 경한 듯한. 자, 1918년도는 엄청나게 전파력이 있어요. 사망자 많았는데 19년도에 전파된 거는 다른 때의 독감보다는 빨라요. 하지만 18년도에 비하면 덜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때보다는 좀 경하다. 좀 가볍다. 봐줄만 한다. 그리고 또 작년에 감기를 앓던 사람은 대체적으로 금년에는 걸리지 않았다. 이걸 뭘 의미할까요? 작년에 걸렸던 사람은 면역체계가 생긴 거야. 면역체계가 생기면은 또다시 1년 뒤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한다 하더라도 안 걸리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이제 면역성 확보, 요즘 말하면 이제 그런 사람이 많으면 이제 집단 면역이 되면은 더 전파가 안 되는 거죠. 요런 거를 이 당시에도 관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관찰을 해서 1918년도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해서
했더니 작년에 걸렸던 사람은 금년에 안 걸리더라. 요런 대목들은 아주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인식을 했으니까요. 지금도 뭐 그대로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철도 학교나 역, 공장, 철도가 있으니까 용산역에 근무한 사람 있을 거고, 또 거기에 따른 공장들의 또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었으니까 역공장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철도 학교나 철도역, 철도 공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역, 공장에 있는 현업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 이런데, 그러니까 직원이라는 얘기죠. 그 직원들도 일해전에 이제 일주일 전에는 적지 않게 걸렸으나 지금은 아주 마음을 놓게 돼. 이제 별거 아니더라. 이제 자, 이 얘기는 군대 내에도 줄어들었고, 용산 옆에 있는 역이나 공장, 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군대 앤드 여기 종업원들도 많이 줄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많이 줄었다. 보통 이제 지금 일회인데, 일회는 사투리죠. 사실은 일회라고 하는데, 일주일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7일 전. 그래서 최근에는 위험 증세인자가 없고, 철도병원에서는 또 간호사들이 8명이나 전염되었으나 7명은 다 완치가 되었고 1명은 아직은 중증이더라.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도 이제 다 낫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매우 좋다, 유리하다, 용산은 매우 좋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감기는 작년과 같지는 않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는 1918년 너무 혹독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면역력의 생각이 좀 덜한 거예요. 병원균이 있다 하더라도 같지는 않고 그리 맹렬하지도 않은 점.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 다음에는 사망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전파는 됩니다. 이것이 2년은 그래서 3년을 갑니다. 3년은 가는데 이제 사망률은 많이 줄어들어요. 그걸 말하고요. 그러니 사람마다 각별히 주의만 잘하면은 이 무서운 감기의 종식 끝나는 것도 불언 멀지 않을 것이다. 곧 다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위생 철저하고 또 집단면역도 생겼으니까 뭐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장기전 같아서요. 이런 바이러스의 전쟁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바이러스의 전쟁은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근데 이제 고통스럽습니다만 시간이 흘러서 면역력을 획득하고 각자 다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흐름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변이를 계속 일으키지만 내가 튼튼하면은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끝날 게 곧 웃고 있잖아요. 이제 스탑, 끝날 것이다. 뭐 이렇게 돼야죠. 지금도 우한표는 빨리 끝나야죠. 그래서 빨리 경제활동의 원인시 돼서 고통받는 사람이 줄어들어야죠. 없어야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이 힘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이겨내야 돼. 무역도 잘 안 되고. 어쨌든 이기자. 자, 고차를 보겠습니다. 자, 일본 군대나 철도 학교는 감염자가 줄었다. 공장, 종업원들 다 포함. 그리고 이 당시에 경성에, 그러니까 이제 서울 시내에는 장교 가족은 오히려 감염이 증가됐더라. 왜? 왕래가 되고 또 거기서도 전파. 그러니까 용산은 줄어들고 사대문에는 더 늘고 경성 시내는 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염자는 금년에 걸리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점. 왜냐하면 면역력을 획득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밑줄 짜. 그리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개인의 면역력도 중요하지만, 이거 바이러스가 1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더 감염력이나 아니면은 위험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도 있어. 근데 이거 확인이 다 불가능한 겁니다. 썰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논문이나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요. 아, 이게 1년이 지나서 면역력이 획득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야,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좀 순한 놈으로 변한 거야. 그 이듬해에는. 그래서 사망자가 줄어드는 거야. 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 그거를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도 없고, 뭐 그걸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뭐 100년 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만 그 논문이나 다른 그 전문가들의 그 주장을 비춰봤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주장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전자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먼저 쓴 겁니다. 다음에 쓴 건 아무래도 조금 좀 이제 중요도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 쓴 거고요. 일단 두 가지 주장은 다 있다. 논문을 뒤져봐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12월 17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